제가 지금까지 간신에 관한 책을 5종이나 냈지 않습니까? 한 20여 년 동안. 간신에 관한 공부도, 그러니까 한 책과 한 역사가의 공부만 한 35년을 했는데 하다 보면 부전공이 생기더라고요. 사마천 사기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책인가라는 거를 제 부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사마천 사기에서 주목한 특별한 컨셉은 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첩자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7세기, 소위 첩자들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까지 과정, 요 7세기가 거의 첩자의 전성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또 삼국유사 대목에 보면은 원유하고 의상이 중국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다가 요동에서 걸려가지고 한 달 가까이 구금을 당합니다. 그때 혐의가 첩자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려의 신분으로 첩자 활동을 꽤 많이 했다라는 반증이고,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가 백제를 칠 때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 요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는 아예 국가에서 뭡니까? 공고를 내요. 첩자할 사람. 그래가지고 장소왕이 직접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바둑을 잘 두기 때문에 계로왕한테 측근으로 심어가지고 바둑을 두면서 인심을 사서 토목공사를 하게 만들고 해서 기습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첩자가 사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첩자를 가지고 논문을 한 5편 정도 썼고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첩자를 하다 보면은 모략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해서 번역서도 내고 하다 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신입니다. 사마천 사기의 영행열전이라고 하는 그 비를 맞추고 그 다음에 권력자의 환심을 사가지고 총애를 받았던 간신의 원조죠. 그래서 이 영행열전으로부터 중국 역사책 속에 간신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송나라 때부터. 그래서 요 간신은 우리 역사하고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 현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제가 만들어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간신이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극렬한 간신 현상에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서,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한 20년간은 신경 안 써도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 걱정 안 해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그죠? 작년에 또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그 안목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제 다시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석은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옥석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국민들의 거대한 흐름, 바램, 염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그 표 하나하나가 옥석까지 가리는 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자체로 정당 내에서 가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왜 또 반복이 될까라고 고민 끝에 보니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역사적 과거사의 잔재, 그 다음에 그 잔재를 붙들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철두철미하게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대대손손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이미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을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엘리트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을 했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간신 현상이라고 이제 좀 더 임팩트 있게 간신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대만에서 나온 방송 가운데 하나가 저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대통령을 왕정위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대만의 방송이. 왕정위는 어떤 인간이냐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한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간신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가장 최고 간신을 한나라 자기네 한족할 때 한자, 그리고 간신 간자로서 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매국노입니다. 거기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나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거든요. 그죠? 예, 그런 점에서. 근데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듣고는 진짜 깜짝 놀랐고 심각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간신은 왜 하나의 현상이고 또 역사 현상인가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역사상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이고 역사 현상으로 정확 집어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그 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수법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옛날의 간신들이나 수천 년 전의 간신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 소위 간신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집단들의 수법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치밀해지고 사악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수성 때문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 왕조 체제의 잔재가 확실하게 청산되지 못한 데에다가 일제 침략을 받음으로써 침탈을 당함으로써 그 일제 잔재도 청산되지 못한 게 이중으로 겹쳐 있는 상태고, 거기에 이제 남북 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가 간신들을 극성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적 요인으로, 이제 토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역사상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간신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건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성의 약점이다. 탐욕이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회 전반으로 기풍으로 번지게 되면은 당연히 간신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더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보편적인 역사의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특수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적 특수한 현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이죠. 수천 년 동안. 근데 이 보편적 현상이 상식적이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특수한 현상이고, 특히나 이들의 행태나 수법이나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나라나 그다음에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놓고 보면 상식을 탈피해 있고 일반적인 부분들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단히 변태적이고 엽기적이더라. 이제 이게 수법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정말 까부라칠 만큼 변태적이고 엽기적인데, 지금 우리 소위 타락하고 부패한 엘리트 카르텔들이 보여주는 변태 엽기 현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학폭 사건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행태 자체가 대단히 엽기적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드러난 것이 그 정도이지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광주에서 달마토를 합니다. 호남대학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정신과 사마천 정신 2를 제가 이제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사마천의 복수과외입니다. 복수가외. 이번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제 더 글로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연 복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복수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이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마천 사기 속에는 원한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스스로도 원한 속에서 울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대신해 가지고 그들의 한을 푸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문화복수라고 늘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역대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복수 심리, 그리고 그 원한을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신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김은숙 작가가 사마천 사기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글로리에서 보여주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는 대단히 이상적인 복수죠. 사회 우리 현실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마천이 사기에서 보여주는 복수는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있었던 팩트단 얘기죠. 그래서 과연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 거냐라는 거죠. 복수하면 전부 다 사적 복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적 복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간신들이 보여준, 그리고 이들이 남긴 해악 때문에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5월달에 제가 그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간신 현상이 심각한가? 첫 번째는 국력을 약화시킨다. 뭐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군사력을 약화시키자. 생산 기반을 파괴하죠. 도로, 수리시설, 항만, 철도 등 공공시설의 사회 간접 자본이 파괴됩니다. 이거는 이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외국 사례에서도 이미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큰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철로로 따지면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따지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부 다 민영화라서 비싸서 못하는 겁니다. 요런 SOC라고 하는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간신히 설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민영화시켜서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요런 생산 기반, 이런 기초 시설들이 전부 다 파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건 이미 뭐 우리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법치가 무너지고 국가의 기강이 파괴당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패거리 문화가 횡행합니다. 요 패거리 문화가 이제 제가 이번에 이론편에서 분류한 우리나라 각 사회 각계 각층의 이제 간신 종류들을 제가 다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가장 핫한 간신 부리들이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검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번. 뭐 제일 심각한 현상은 뭐냐 그러면 이런 엘리트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간신 현상의 대물림입니다. 우리 황현필 선생님과 유튜브에서 유명한 국사 하는 양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친을 했던 사람은, 본인 당사자는 내가 친을 했다는 걸 알고 네가 캥겨. 근데 자식들은 그것조차도 모른 채 간다는 거죠. 요게 간신 현상이 가장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걸로 누리고 살고, 그죠? 사회적으로 특혜를 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어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간신화되는, 그걸 이제 족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패거리 문화, 요게 이제 간신 부류로 나타날 것이고, 뭐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파괴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상이 타락하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 교육기관을 파괴하고 타락시킵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으로 이미 저는 퍼져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학폭 사건으로 불려 나온 각 고등학교 교장들이나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처장들, 총장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여러분들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미 교육과 교육기관의 그 본연의 본질들이 다 이제 파괴당하고 있는, 타락당하고 있는 거다. 특히 간신은 자신의 경쟁 상대는 물론 잠재적 경쟁 상대까지 다 물어뜯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한테 위협이 될 존재 같으면 미리 밟아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고, 가장 심각한 거는 사회의 기풍의 타락이죠.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풍이, 이게 내가 이렇게 법칙해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도 너도 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제 망조가 드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간신 현상이 보여주는 심각성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왜 우리가 더 심각한가라는 걸 봤더니 간신부류가 옛날에는 주로 이제 왕조 체제에는 조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배계층들의 그리고 그 친족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부류가 우리가 확대가 돼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온갖 모든 사회 계층들의 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만연해 있다라는 게 제일 심각했습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연자 있죠, 그죠? 학연, 지연, 혈연, 그 다음에 교회연, 그죠? 군대연, 뭐 종교연, 뭐 오만 년들이 다 퍼져가지고 그들끼리 이제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쪽 물에 가서 놀지 마라. 좀, 제발 좀. 거기가 카르텔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퇴직 이후의 생활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좀 더 사회에 대해서 보람있고 유익한 쪽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봉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누리던 걸 그래도 그쪽 물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계속 누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물림 현상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는데 제일 심각한 건 이제 동종교배 현상이 너무 심각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그죠? 예. 법조계 사람들 다 저들끼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하고 연결돼가지고 피를 썩는, 그죠? 이런 아주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나라 현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분류한 간신들 분류입니다. 정치 권력을 쥐고자 하는 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간관, 검관, 판관, 변관, 언관, 이 언론 심각하죠, 그죠? 군대 내 군관, 학관, 언관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죠? 교관, 요거는 교회입니다. 종교. 그 다음에 상관, 족관, 민간. 요 민간은 뭐냐면 집단 반지성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여실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관, 그죠? 수박들, 흔히들 얘기하는 잡관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포털이나 SNS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탐욕을 채우고 있는 이런 신종 부류들의 간신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이제 간신의 특성과 공통점과 수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니는 존재들이다. 대개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과 성품에다가 권력이 이제 합쳐지게 되고 거기에 부가 이제 얹히게 되면은 인성이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공감력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세계의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시기와 질투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 다음에 권력과 이익에 대한 탐욕과 집착, 그 다음에 의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수시로 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비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차단내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왜? 이게 위장을 잘하거든요. 간신들은. 그리고 교활하고 음음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잔인하고 악독합니다. 그러니 이게 권력 잡고 그 다음에 돈까지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을 해치는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해칩니다. 이런 수법들이 있습니다. 사기와 기만, 전도와 혼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뒤바꾸기라는 거죠. 속이기, 뒤바꾸기, 뒤섞기. 그 다음에 날조, 조작, 모함, 은닉, 감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장, 꾸미기죠. 그 다음에 아우와 유혹으로 알랑그림, 꼬리치기. 이제 우리말에 좋은 말 많더라고요. 꼬드기기, 뭐, 패거리 찍기, 짝짓기, 뭐, 갈라치기, 갈라놓기, 뭐 뒤집어 씌우기, 떠넘기기, 겁주기, 꼬시기, 빌리기, 뭐, 이 기자 돌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절반도 소개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일, 친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친일과 친미들은 이게 오히려 종일, 종미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들이 해방 이후에 기득권화 됨으로써
그리고 권력기구, 권력기반 사회적 특권을 모조리 장악함으로써 카르텔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2세, 3세들이 자연스럽게 편입을 함으로써 대물림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전두환 손자의 사과는 굉장히 신선한, 그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늘. 소위 간신들이나 특히 이제 이런 전두환 같은 이런 거간들, 그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의 이 간신 행위를 절대로 가족이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공직자, 고위공직자들이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막 뉴스 때리고 그러면 어디 가족이 나와가지고 부모가 나와가지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족간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도 아니고 손자 때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인간이. 그래서 희망의 아주 미미하지만은 희망을 보게 됐고, 그 얘기는 제 책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청나라 때 장원급제한 진간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악비 무덤에 와가지고 사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를 남깁니다. 내가 진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참담하고 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게 아까 보셨던 여기 악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진해라고 하는 간신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진간천이라고 하는 장원급제자가 진해를 부끄러워하는 시를 남겼어요. 그 이제 후손이야. 그게 몇 년 뒤냐? 600년 뒤입니다. 근데 60년도 채 안 돼서 2세 그죠, 손자가 사죄를 하는 모습이 대단히 충격적이고 하나의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뭐 무조건 문제점만 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더들의 역사 공부와 역사 의식 강화, 이거는 뭐 제가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빤한 소리죠, 그죠? 역사 공부를 할 때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역사가 경고를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역사는 경고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뭐 교훈보다는 경고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역사고, 그죠? 슬픈 것도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우리가 순환을 당한 것도 역사의 일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추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아주 생생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뭐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늘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독립기념관보다 먼저 필요한 건 민족순환사 기념관이다 라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고, 지난번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가 이제 캠프에다가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민족순환사 기념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였어요. 그때 제가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시관은 36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제 36년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들어갈 때 홀 하나, 제일 마지막 정리하는 홀 하나, 모두 38개 홀로 이루어진, 그리고 안에는 내용은 36개의 방으로 1년 단위 하나씩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해서 어떤 순환을 36년 동안 당했는가라는 부분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중국 현장 탐방 가게 되면 꼭 제가 이제 모시고 가고 싶은 것이 남경에 있는 남경 대도살 기념관을 꼭 제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경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름은 대도살 기념관입니다. 일제가 한 달 사이에 무려 30만 명을 희생자를 낸 살육한 그런 자료들과 현장과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기념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력 교체에서 저는 세력 교체로 나아가서는 계층 교체로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 시민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 세력으로 이제 계층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 진안식으로 넘어가는 게 계층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위 사라고 최고 권력자 왕이나 제후 밑으로 경대부 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대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요 권력 기구가 시스템이 사계층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500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진화시대 들어오면은 모든 지배계층이 사로 이제 바뀌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뭐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 단계는 진행 중이다. 요 진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촉진시키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역사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그 지금까지 1년 가까이의 행태를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검증기구 강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했어요. 술자리에서도 하고 정치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릭도 다 체크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뼈저리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육척 사원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신연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연자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뭘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이제 여시춘추에 나오는 대목이 육척 사원이라는 것은 2100년 전에 200년 전에 여부리가 편찬한 여시춘추에 나오는 검증 방법입니다. 하나의 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육척 사언을까지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SNS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육척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형, 아우, 처, 자식. 요 사람들의 행태, 지금까지 보여왔던 사회적으로 보여왔던 행태들을 다 검증하는 거고. 사언은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교제하는 법, 오랜 친구, 이웃, 그 다음에 가까이 하는 신하,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검증 대상으로 포함시켜가지고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나라 잘 되는 건 열충신으로도 모자라지만 나라 하나 망치는 건 간신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없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평생 그리고 대를 물려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겠다. 공직자는 똑같은 공직자고 똑같은 공무원이지 어디 특별한 기구 한쪽만 특권을 누리고 하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을 해체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관예우 등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설마라든지 또는 이 정도는 이런 간신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내 안에 아주 미미한 이걸 간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간성을 얼마나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해결책을 이제 봤습니다.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진주에서 여러분들하고 봄맞이 달마토 큰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